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지금 새해가 지금 밝았죠? 올해 토끼해더라고요. 검은 토끼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그 새해 들어서 지금 첫 영상이에요. 그동안 제가 좀 영상을 못 올리다가 오늘 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새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일도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좀 봐두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 생활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꼭 사진 아니래도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뭔가를 하면서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이 취미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음악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중음악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고전음악이라고 그러죠. 우리 클래식들,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음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여기 음반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도 참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보다 더 많이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누구하고 저의 수준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같이 좀 비교해보고, 어떻게 맞춰보고, 저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안 해봤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하는 자체를 저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들으면 그만이고, 내가 거기서 느끼면 그만인 거고, 나 나름대로 내가 즐기는 취미를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음악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음악.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면요, 이 음악하고 노래의 기준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대중가요, 아니면 무슨 노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음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음악 아니거든요. 그건 노래입니다. 가끔 이제 TV나 인터뷰 같은 때 새로운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그랬었을 때 가수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음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있는지 음악을 하고 있는지 저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요, 본인이 거기에 몸 담고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음악하고 노래의 차이를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음악이 뭐고 노래가 뭐다 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좀 해보시기를 좀 권하고, 일단은 제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이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으면서 일부러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접하게 됐느냐 하면은, 20대 초반 때 제 친구가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들려주는 선율도 아름답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클래식 음악 한번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클래식 음악이 막상 덤벼들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TV에서 잠깐 토막토막 소개를 하면서 그 나라의 풍경하고 그 유래 같은 걸 설명을 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전곡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전곡이요, 교향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작곡하다 마른 경우는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경우 2악장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보통 4악장이에요. 아니면 5악장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베토벤 교향곡 6번 같은 경우 5악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 시간만 거의 1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촬영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자기가 찍은 대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죠. 근데 좀 더 내가 좀 깊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클래식 음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사진을 찍지 않던 시절에 이제 이 클래식임이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야 클래식 음악 들으려면 이제 제대로 들어야지 그러고서 제가 척하니 처음에 산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거는 지금 비렐름 후르트뱅글러라고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는데, 그분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9번까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지까지 딱 있고, 제가 뭐를 샀느냐 하면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렐름 후르트뱅글러 그 후임 그 베를린 필 상임 지휘자인데, 이 양반이 그 지휘하고 베를린 필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산 거예요. 겁도 없이. 저는 그게 그래서 얼마나 무모한 짓인 줄 당시에 몰랐거든요. 아, 이걸 듣기 시작을 하는데 어떠냐면 못 듣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곡을 딱 들으려고 하잖아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처음에 못 듣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걸 그 어렵다는 걸 왜 우리한테 권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만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사진을 배우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립니다. 이제 카메라를 잡고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는데 몇 년 걸리고, 한 뭐 1, 2년 이상 걸리고, 뭐 어느 정도 찍으려면 4, 5년 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길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같이 시작하기가 딱 좋거든요. 같이. 여러분들 그 헤르만 헤세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달타 아니면 데미안, 이 그 책을 쓴 그 문학 작가인데, 헤르만 헤세가 평생 글만 쓴 사람으로 사람들 많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그린 그 그림을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나오면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듯이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그 글을 쓰는 작가지만은 따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들이 결국에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뭐 클래식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특히나 사진을 시작하는 그 초보자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그 기본적으로 한번 취미 생활을 즐겨보면 어떨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반 중에서 제가 아까 잠시 언급한 이 베토벤 교향곡 5번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을 하고 선율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2악장, 3악장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이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여류 피아니스트긴 한데, 이 마르타 아르에리치거든요. 이 아르에리치의 그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이 아르에리치가 연주한 거 같은 경우는 막 그냥 태풍이 휘몰아쳐 가듯이 그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르에리치를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벌써 2악장, 3악장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든 과정을 넘겨야 돼요.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제 경우를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요, 좀 우직하게 들었어요. 듣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지치거든요. 클래식 음악에 듣다가 힘이 드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또 대중음악 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클래식 음악을 듣기 전에 뭘 들었느냐면요, 경음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음반들인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좀 그 사놓은 것들입니다. 이 폴모리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뭐 장클로드 보레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리차드 클라이더만도 저 웬만한 음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음반을 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내가 몰랐던 음악들을 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이 불어로 돼가지고 그 연주곡 제목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음악이 있느냐면 그 피아노를 그 굉장히 잘 치잖아요. 이 리차드 클라이더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칩니다. 이 불란서 사람인데, 어떤 느낌이 음악을 듣다 말고 딱 연상이 되느냐면요, 해가 질 때의 그 바닷가 있죠. 쓸쓸하잖아요. 그럼 저 끝에는 약간의 노을이 있고, 그 상태에서 파도는 조금씩 치고, 그게 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악을 듣다 말고 그게 연상이 돼 버린다니까. 꼭 그런 음악 같다. 그 아마
그런 그 분위기로 해서 연주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리차드 클라이더만이 있고요. 스위트 피플. 저 스위트 피플 같은 게 한 6, 7장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좋아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작은 소야곡이라는 연주곡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놀만 캔들러. 이런 사람들의 연주곡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듣기 편한 곡으로 이렇게 옮겨가 가지고서 좀 한동안 좀 듣다가 좀 한번 또 들어볼까? 그러고서 또 클래식 음악으로 오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클래식 음악도 어떤 애냐면요. 사진을 찍을 때 막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집니다. 어느 순간에 눈에 딱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딱 그걸 이제 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버려요. 사진 찍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이 음악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내 귀에 들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힘이 들어도. 왜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고급스러운 취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좋은 취미라고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미는 자기 인생에서 한두 가지씩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사진 같은 경우도 물론 잘 찍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잘하면은 고급스러운 취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진은 내가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생활 방식,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성격, 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찍은 사진만 나와요. 천하태평이잖아요? 그럼 편안하고 천하태평인 사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 높은 음악들을 좀 초보자 시절에는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사진을 계속 이제 배워 나가면서 이 기간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나서 그 기간이 얼마냐면 대략 3년 반에서 4년이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연주를 구별할 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베토벤 교향곡 1번이라 하더라도 후르트 벵글러가 지휘한 거하고 카라얀이 지휘한 거하고 그리고 나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한 거하고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죠. 아르투르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거. 이거 구별할 줄을 알게 돼요. 처음엔 잘 안 들렸어요, 귀에. 그게 그거 같고, 약간 빠른 거 같고, 늦는 거 같고, 이런 특징들은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연주곡 같은 곡이지만은 여러 지휘자에 따라서 어떻게 음악들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동유럽의 연주자들이요, 대체적으로 연주가 거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좋아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선율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듣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동구권 연주자들의 특징이다. 그런 걸 또 어느 책에선가 또 봐가지고서 이 동구권 연주자들의 특징은 또 뭔가 싶어서 또 연구하면서 듣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의 단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딱 틀어놔도요. 전곡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게 초보자로 이제 입문을 할 무렵에 만약에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처음에 듣기 시작했다 이랬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처음에는 약간씩 짧은 곡들을 이렇게 좀 듣다가 그 기간을 너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그 기간 길게 가잖아요. 전곡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몇 개월 정도 이상 딱 지나고 나서 내가 워밍업이 됐다. 이랬었을 땐 바로 전곡 시리즈를 듣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전곡을 부담 없이 이렇게 딱 듣게 되는 시기하고 아마 사진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붙기 시작한 때와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잡아서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사진도 어느 정도 실력 늘기 시작할 무렵이 고무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 6년 이상 딱 지나잖아요. 평상시 내가 들었던 음악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리듬들, 이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서 나중에 사진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해가지고서 기술적으로 테크닉만 터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디오까지 빠지진 마세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를 가지려면 돈 꽤나 들어가잖아요. 오디오 좋은 거에 딱 빠지잖아요. 카메라 값 저리 가랍니다. 오디오 웬만한 세트 좀 괜찮은 거 마크 레빈슨 같은 거 한 세트 이렇게 좋게 딱 가지잖아요. 그냥 1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뭐 하나를 딱 배워가지고요. 한 번 쓰는 게 있고 배워서 여러 번 쓰는 게 있고 배워서 평생 쓰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생 내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음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음악을 어느 정도 이제 듣고 그러다 보면 굳이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는 행동도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초보자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으러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피사체가 그냥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수준이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테크닉만 추구했던 사람하고는 사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식의 평가를 맨 처음에 받기 시작을 하느냐면요. 야, 네 사진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기만의 그 촬영 방식이 정립이 돼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 데나 가도 자기 사진을 찍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장소에 가서도 본인 사진을 다 찍어내버려요, 거기서. 그러고서 촬영해서 딱 돌아와가지고서 나중에 그 사람이 찍은 걸 딱 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냐고. 그리고 돈 아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 인쇄물로 된 좋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전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쇄물로 된 그 작품 사진을 자기 손으로 보면서 넘기는 것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젠가 그 작품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 책에 있는 페이지를 딱 들쳤었을 때, 자기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또 눈에 띄고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만 보려고 하거든요. 돈 안 들어가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기억 나중에 나던가요? 아마 안 날걸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가 이런 뭐 클래식 음악 좀 듣고 아니면 책 좀 보고 이런 거라서 뭐 그 이상의 얘기는 제가 지금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뭔가 방식을 찾으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뭐 mp3로 듣는 방법도 한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들어보시고 음반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음반 회사들이 그래도 검증이 된 그런 레이블에서 나온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도이치 그라모폰이나 필립스, EMI, 뭐 데카 아니면 뭐 CBS, 소니, 르와조리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이 음반 같은 경우는 그 오르페오라는 그 음반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은 그 레이블 회사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베토벤 교향곡 4번 같은 경우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음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구별을 해서 이제 찾아서 듣고 이러는 정도의 실력까지만 딱 가면은요, 아마 자기 생활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좋은 취미를 좀 가지고 사진 생활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